그래서 그 126페이지에 있는 이 서식은 14호 서식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하는 서식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권장하는 서식. 근데 제가 이 서식에 지금 을의 의무상, 갑의 권리 의무상 해가지고 네모 박스를 쳐놨어요. 그렇죠? 네모 테두리를 쳐놨는데 실제 서식에는 네모가 안 쳐져 있습니다. 근데 왜 쳐놨는지는 조금 이따 알 수 있어요. 일단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이게 뒤쪽이야. 일반 중개계약서 뒷면이다. 뒷면. 그래서 뒷면에 보면 이제 위에 제목이 1번이 무슨 용으로 되어 있어요? 권리 이전용. 밑에 2번이 권리 취득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이 생각을 가지고 주면 돼. 아까 봐봐요. 이쪽도 중개계약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이쪽도 뭐 있을 수 있다라는 거라. 그러면 이전 중개계약 뭐 취득 중개계약 무슨 말이죠? 이 취득 중개계약도 일반 중개계약의 형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득 중개계약을 일반으로 적용했으면 만약 이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면은 이전용은 비워놓는 거야. 취득용에만 기재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봐봐요. 이전용에, 취득용에 이렇게 고객의 의사 표시 내용을 이렇게 적어둠으로 인해가 훗날 뭐다? 의뢰인과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중개의뢰 내용과 관련해서 분쟁을 미연에 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실무 공부할 때 이 서식을 꼼꼼하게 다시 점검할 겁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실무 시험 문제야. 알겠어요? 서식 작성 능력이 있나 없나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 서식 작성 능력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문제는 몇 가지 서식을 물어본다? 3가지 서식을 물어봐요. 지금 중개계약서 서식이 2종류가 있잖아. 일반 중개계약서 뒤에 가면 전속중개계약서.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거래계약서 있잖아. 거래계약서 작성 능력. 그 다음에 또 뭐 확인설명서 작성 능력. 이 3가지 서식을 꼭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벌써 3문제 가르쳐준 기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나온지.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이제 23조에 규정되어 있는 무슨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이 나왔는데, 알겠어요? 자, 양가로 1번에 의의를 한번 쭉 읽겠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의 병폐 및 한계를 극복하고 해놨어요. 일반 중개계약의 병폐 및 한계에 관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현실적으로 구두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분쟁 발생의 소지가 높다라는 이런 병폐. 알겠어요? 거기다가 소극적이고, 알겠어요? 불성실한 그런 중개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한계.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중개계약 규정을 도입하게 된 거다? 전속 중개계약 규정을 도입하게 된 거다. 몇 년도에? 93년도. 그러면 몰라도 돼.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도입했느냐? 다운표를 안 봐봐. 3번째 줄 끝에. 이게 23조 1항인데 의뢰인은 중개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돼 있죠. 한하여 동그라미 딱 치나 당해 중개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게 무슨 중개계약이다? 전속 중개계약. 그런데 이 독점 중개계약하고 똑같죠? 그래서 한하여 하니까 독점 중개계약은 전속 중개계약이라 개념상으로는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근데 딱 유일하게 구분 가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거는 무슨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 위약금을 안 물어야 되는 거는 무슨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그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똑같아. 그런데 체결할 수 있다 돼 있죠? 그거 줄 거 놨잖아.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실무에서도 전속 중개계약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래서 이 93년도에 이렇게 도입됐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슨 중개계약이 일반 중개계약이 구두로 관행적으로 또 계속 행해지는 거야. 그래서 2001년도에 조금 전에 공부했던 그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뒤늦게 신설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밑에 거 이제 읽어봅니다.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 중개업에는 전속 중개계약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중개계약 체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을 만약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여타의 중개계약과는 달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슨 의무?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정보 공개 의무 등 법령에 의한 무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 공동중개 활성화, 부동산 투기 예방, 유통시장의 정비 및 건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뭐를 마련했다?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이라는 법규정을
신설하게 된 뭐 취지를 고려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속중개계약은 거래정보망 등의 정보 공개를 뭐하고 의무화시키고 있고 공개할 내용까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고 앞으로 그런 거 공부할 겁니다. 공동중개계약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공동중개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공동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야. 내가 어느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하지만은 그래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의뢰는 안 하지만은 만약에 의뢰받은 당신이 협력하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면은 그자와 함께 중개를 해도 좋다라고 허용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게 무슨 중개계약이 된다? 공동중개계약이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을 좀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공동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독중개계약을 체결해 1대1로 이렇게. 알겠어요? 단독 체결하는데 나중에 개업공인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물어보면 알겠어요? 당신 집을 팔려고 내놨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 집을 살 고객이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옆집 사무실에 있다. 알았어요? 다른 개업권 사무실에 매수인이 있다. 그 사람 한 만나보실랍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매도인은 파는 게 목적이니까 조건만 맞으면 만나보자 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해야 되잖아. 그때 비로소 만나봅시다. 이렇게 허락하는 순간 무슨 중개계약으로 변해버린다. 공동중개계약으로 변해버린다. 이 생각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이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자에게도 의무가 발생하고 이자에게도 뭐 의무가 발생하는데 특별한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야. 법조문에 의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는 법에 규정된 무슨 계약 체결에 따른 의무, 전속중개계약 체결에 따른 의뢰인의 의무와 누구의 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를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계약 체결에 따른? 전속중개계약 체결에 따른. 그걸 깜빡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럼 이 의무를 부담하기 싫으면 무슨 중개계약 체결하면 된다? 일반 중개계약 체결하면 돼. 알겠습니까? 이런 걸 다 공부해보면 나중에는 전속중개계약 체결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누가? 개업공인중개사 안 하고 싶어져요. 알겠어요? 할 일이 늘어나. 알겠습니까? 할 일이 늘어나.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렇다고 보수를 2배로 받는 것도 아닌데. 알겠어요? 의무가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어린 입장에서는 알겠어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걸 느껴요. 공부해보면. 알겠어요? 이 사람의 의무가 늘어나면 이 사람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 아이가? 그렇죠? 하고 싶은데 문제는 잘 안 하는 이유가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알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이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전속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거잖아. 알겠어요? 이 사람의 전문성이나 어떤 성실성 여기에 대한 믿음이 간다 안 간다? 안 가기 때문에 그리 잘 안 하는 거야 이게 또.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부 다 일반 중개계약이 또 갑니다. 알았어요? 자, 1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전속중개계약 체결은 임의적 사항이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그 계약서의 이름이 무슨 서? 전속중개계약서다. 15서식이다. 먼저 보고 올까요? 131페이지 봐. 여기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입니다. 제일 위에 제목에 제가 관로에가 메모해놨잖아. 무슨 서식? 의무사용 서식이야. 그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자 할 때는 이 서식을 꼭 써야 된다 안 쓴다? 써야 된다 말이야.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권장서식이고 요거는 의무사용 서식이라는 성격이 달라. 알겠습니까? 요도 네모박스에 놨다 안 놨다? 네모박스 딱 쳐져 있잖아. 그렇죠?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 네모박스 있죠? 제가 왜 네모박스를 쳤느냐 하면은 이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서식의 모양새가 똑같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네모박스 안에만 다르다. 네모박스 밖에 거는 글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거기다가 131페이지에 있는 이 전속 중개계약서는 앞쪽이거든? 뒷면도 있다 없다? 소개 안 해놨죠? 안 해놓은 건 없는 게 아니고 있어. 뒷면이 있는데 소개 안 해놓은 거는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그 네모 박스만 다르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나중에 실무 공부할 때, 삼수할 때 갔을 때 이 서식 안에 네모 박스 안에 걸 일일이 다 점검할 겁니다. 실무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다시 앞에 들어갑니다. 128페이지에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전속중개계약서를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3년 동안 보존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3년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관로해가 3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교재를 이렇게 쓴 이유가 즉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해놓고 관로해가 3년이 메모해둔 이유가 이 대부분의 교재가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칸은 말을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뭐다? 글을 써놨어. 틀린 거 아닙니다. 맞아요. 맞는데 시험 문제가 만약에 3년 동안 보존한다. 요리 나오면 아무 문제 없는데 3년이라는 숫자는 안 적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하면 오가 있어가. 오인데 내 머릿속에는 3년이라는 것만 기억나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하는 건 읽어본 적도 없는 게야 이게. 그러니까 언제 X인지 판단을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읽고 국토교통부령이 시행규칙에는 그걸 몇 년으로 적어놨는갑다. 3년으로 적어놨는갑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읽어주면 되는 게인데 왜 그걸 다 안 적는지 몰라. 교재 쓰면서. 알겠어요? 제가 첫째 주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의 구성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7일 이내에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 대상으로 간 정보를 뭐 한다? 공개한다. 또는이죠. 선택이야. 그래서 거래정보망에 공개도 되고 일간신문에 공개도 되고 알겠어. 정보를 공개해야 돼. 정보를. 자,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은 아까 일반 중개계약보다 바람직하다 안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보수의 보장이 있고 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중개 서비스가 나름대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이 말.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그걸 먼저 인식해야 요 2번에 정보 공개 의무가 이해가 돼. 단점이 뭐겠습니까? 잘 들어요.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잖아. 그러면 한 개업공인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뢰인이. 누구를 정해야 되노? 누구를 골라야 되노?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골라야 되잖아.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어느 개업공인중개사고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지 뭐 잣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한 사람에게 전속중개 의뢰한다고 했는데 잘 들어요. 해필이면 이걸 생각해라. 해필이면 능력도 없고 성실하지도 못한 개업공인을 탁 골라가 전속중개 의뢰해버렸어. 그러면 오히려 뭐다? 거래 성사의 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문제라요. 그러면은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이걸 고민한 거야. 그러면 세상에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 중에는 능력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 많다, 많다? 많다. 그 능력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과 전속중개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하면 되지 않느냐? 공동으로 중개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공동중개를 하려면은 공동중개활동에 참여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끼리 정보가 뭐 돼야 된다? 공유가 돼야 돼. 정보가 공유되려고 하면 전속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의뢰받은 물건 정보를 왜 된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세상에 공개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다른 개업공인. 그 공개의 수단이 뭐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래서 요 전속중개계약제도 다 끝나고 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하는 제목이 나오더라 아닙니까? 아까. 알겠어요? 거기서 이제 거래 정보망의 시스템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자, 먼저 요걸 알아야 돼요. 이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누구끼리 정보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누구끼리? 개업공인중개사들끼리.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들끼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래 정보망에 가입 이용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어요?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들만 전용 가입이야. 전용 통신망이야. 알겠습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개 배너 창들이 있을 건데 한방 가는 게 보일 거예요. 한방. 하도 뭐 인터넷에 직방, 다방 이런 게 유행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래정보망 명칭이 뭐로 돼 있다? 한방으로 돼 있어. 그래서 거래정보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한방 하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가 봤죠, 여러분들은? 안 돼. 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서. 그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분들 가입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활용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고. 알겠어요? 그런 게 되면. 시스템은 저하고 비슷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114 같은 거 있잖아. 알겠어요? KB국민은행 시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시스템이다 생각하면 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어. 그래야 그 전속 중에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다만 의뢰인이 뭐를 요청한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아무리 전속 중개 계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를 의무화 시켜놨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개할 정보의 내용은 오른쪽에 기역부터 시역까지 이런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별표. 이 옛날 시험에는 자주 물었어요. 지금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배울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 설명 의무 공부할 때 다시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볼까? 몇 페이지를 가버렸냐면은 140페이지 한번. 140페이지 보면 양갈로 2번에 무슨 사항? 확인 설명 사항에가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요걸 별표해 놓고 요걸 외워야 돼. 요거 다 외우고 나면 앞에 건 아무것도 아니라 중복되는 게 많다, 많다? 많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29페이지는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에 정보 공개할 사항들이고 뒤에 140페이지 나오는 거는 뭐다? 확인 설명할 사항들이야. 그래서요. 요걸 비교해서 옛날에는 시험을 잘 물었어요. 물었지만은 최근에는 이 정보 공개할 사항보다는 확인 설명 사항 위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내더라고. 그래도 정보 공개할 사항 시험 출제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나중에. 자, 129페이지에 3번 봅니다. 중개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하도록 돼 있어. 알겠습니까? 무슨 계약 체결하게 되면 전속 중개 체결하면 누구의 의무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라. 2에도 줄 거놨고 1에도 줄 거놨고 문서에도 줄 거놨죠. 그 줄 거놓은 거는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2와 1을 위치 바꿔보면 O가 X가. 일주일에 2회 이상 O가 X가. X잖아. 주의하라고 그 줄 거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문서 가는 걸 갖다 구두 또는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 가만 뭐 또 X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같이 연결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으면 3번과 4번이 아니고 아까 2번에는 정보 공개 의무 있잖아. 그거하고 4번은 같이 연결했던데 정보를 공개했으면 요런 정보를 공개했습니다라고 다시 의뢰인한테 문서로 알려줘야 한다, 안 알려준다?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 5번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이 확인 설명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25조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의무로서 자, 줄 것입니다. 중개계약의 유형과 관계없이 준수 그거 줄 거예요. 중개계약의 유형과 관계없이 준수. 지금 우리가 전속 중개계약 체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의무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확인 설명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보 공개 의무라든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 문서로 통지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은 일반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봐봐요. 지금까지 읽은 것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일반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와는 달리 전속 중개계약서라는 법정 양식을 꼭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공개 의무도 주어지고 공개한 내용을 다시 의뢰인에게 문서로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진행 사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문서로서 다시 의뢰인에게 통지해 줄 의무도 있고 이게 바로 책임 중개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게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체계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준다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개업공, 이때까지 관행으로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일하시는 것들 보면은 뭐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집 팔라고 중개업소에 내놔 봐봐요. 언제 팔리는지 연락이 온다, 안 온다? 안 와. 알겠어요? 안 와가 이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가 답답해가. 지가 답답해가 중개사무소에 전화해가 뭐라 합니까? 아니, 내가 집을 내놓은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뭐다. 연락도 없노. 알겠어요? 팔리나 안 팔리나. 자기가 답답해가 자기가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일반 중개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만약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해가 법 규정대로 의무를 이행해봐요. 2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뭐다. 문서로서 통지해주게 돼 있다라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 같으면 귀찮나 안 귀찮나? 하고 싶나 안 하고 싶나?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하면은 누가 좋은 거예요? 어른이 좋은 거잖아. 더 성실한 서비스 제공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전속중개계약 체결을 해야 말이지 뭐 안 하는데 현실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일반 중개계약이 관행적으로 행해져 있고 그래서 그걸 서면화시켜보고자 아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뒤늦게 만드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반문갈로 2번에 보면 전속중개계약 할 때는 누구의 의무? 어린이의 의무.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무가 부과되는 게 아니다. 어린이로서도 의무가 결국 보수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봐요. 의뢰는 전속중개계약을 유효기간 내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자, 여기까지 읽으세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라고. 전속중개계약 위반이다. 위반, 전속중개계약 위반이다. 그러면 위약금 물어야 되나? 물어야 되나? 물어야 되죠? 얼마만큼?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슨 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 위약금 동그라미 치네. 그러면 이 돈의 성격은 위약금인데 금액은 얼마만큼?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알겠습니까? 아, 돈의 성격은 위약금이고 뭐 금액은 얼마만큼?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동그라미 2번도 봐. 유효기간 내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속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에도 전속중개계약 위반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 보수에 대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럼 동그라미 3번 볼까요? 뒷페이지. 별표. 별표. 중개어린이 전속중개 유효기간 내에 어린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지. 이 경우에는 전속중개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위약금을 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뭐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느냐? 읽어봐봐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그라미 전속중개를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 동그라미 비용을 지불해라라는 소리야. 아니? 위약금을 지불할 소리가 아니고 비용을 지불해라. 노력한 비용을. 그런데 그것도 얼마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의 50%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50% 범위 안에서. 그러면 소요된 비용이 한 푼도 없으면 안 줘도 돼. 그래서 여기 요 3번 별표한 여기 무슨 중개계약과 구별되는 거다. 독점 중개계약과 차이점이야. 알겠어요? 그럼 독점 중개계약은 어린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도 독점 중개계약 위반이고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오기를. 그래서 보수의 보장이 어느 게 더 강하다? 독점 중개계약이 강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인식이 이 경우에 위약금 지불할 국민들이 있겠나? 없지. 알겠어요? 근데 미국은 참고적으로 뭐다? 독점 중개계약 관행입니다. 미국. 그 미국 국민들은 뭐다? 누구를 다 믿는 풍조가. 중개업 하는 사람들을 믿는 풍조가 있다. 믿는 풍조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개업공인중개사한테만 의뢰해놔도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이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대신에 뭘 확실히 보장해 준다? 보수를 보장해 주는 거죠. 알겠어요?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이다. 알겠어요? 그 우리나라가 이 93년도에 전속중개계약 규정을 신설해가 도입할 때 미국의 독점 중개계약을 도입하고자 했어요. 처음에는. 했는데 우리나라 사정에 맞다 맞다? 안 맞거든. 아 그래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게 없을까 고민 끝에 우리나라도 잘 뺏기거든. 그 일본이 89년도부터 뭐다? 우리나라보다 한 4년 빠르게
전속 중개계약 제도를 만들어가 있는. 그 일본 사람들이 미국의 독점 중개계약을 뺏겨오면서 동양 문화의 정세에 맞게끔 조금 고친 거야. 그 고친 중개계약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붙였고, 그걸 우리나라가 싹 뺏기가 93년도에 뭐 법조문에 반영해 놓은 기다. 알겠습니까? 그건. 전속 중개계약을. 그렇죠. 잘 모르죠. 몰랐어도 그런데, 알겠어요. 이걸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설명해 주잖아. 해주면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누구의 의무사항을 공부했어요? 의뢰인의 의무사항으로.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잖아. 이걸 설명하는 순간 별로 좋아하지 않을걸. 왜냐하면 의뢰인들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또 의뢰가 만약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져도 보수를 가면 양쪽이 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한쪽은 위약금으로, 한쪽은 보수로. 그걸 우리나라 의뢰인들이 인정할까? 잘 안 할 것 같아. 알겠어요? 인식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제 같으면 하지. 알겠어요? 왜 그 보수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뭐 결국 거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이루어지거든. 알겠습니까? 인식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됐고, 4번에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뭐 해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 협조. 이 협조 의무는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만 주어지는 의무는 아니고 뭐 일반 중개계약 체결에서도 의뢰인의 의무는 마찬가지. 반갈로 3번 전속 중개 유효기간에 나왔는데 유효기간은 몇월로 한다?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른다. 약정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약정을 안 하면 몇 월이 되는 거다? 3월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유효기간에 관한 이 규정은 아까 일반 중개계약에는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잖아. 전속 중개계약에는 법 규정이 있다 이 말이야. 자, 이걸 또 생각하고 가야 돼. 여러분들이 의뢰인 입장이 돼봐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데 굳이 뭐 유효기간을 정할 필요성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 요도 의뢰하고 저도 의뢰하고 다 의뢰하는 건데.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전속적 중개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전속 중개계약은 알겠어요? 3월이면 3월, 5월이면 5월 알겠어요? 그 전속적 중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필요성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낀다라는 거야. 그래서 법을 아예 뭐다? 3월로 하되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는 5개월 하든지 6개월 하든지 그건 당사자가 합의해라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합의 하나만 매달로 보겠다. 3월로 보겠다. 그러면 합의 하나만 유효기간은 3월이 되고 3개월 동안은 전속적 중개 권한이 가능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3개월 지나면 되나? 3개월 지나면 이제 전속 중개계약 관계는 소멸돼 버린 거예요. 소멸되고 나면 아직도 집이 안 팔렸잖아? 거래가 안 됐잖아? 그럼 무슨 중개계약 관계로 바뀐다? 일반 중개계약 관계로 바뀐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 알겠어요? 새로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유효기간이 끝나면 일반 중개계약 관계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시험 지문에 나온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맞아. 알겠어요? 근데 회피님은 와 3월로 해놨을까? 이걸 한번 여담으로 생각하고 지나갈 문제인데 막말로 3개월 동안 전속 중개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3개월 동안 열심히 나서가 중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이루어지잖아? 그거 안 팔리는 거야. 거래가 안 될 물건이야. 그럼 조건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또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전속적 중개권을 부여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하게 3개월 동안 일을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물건이라면 그 거래 조건을 바꿔야 돼. 알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131페이지 서식은 의무사용 서식이고 네모 박스가 아까 무슨 계약서와 차이가 있어? 일반 중개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가지 말고 132페이지에 거래정보망 제도까지 같이 공부한 다음에 민법의 계약 이론을 조금 점검하도록 합니다. 자, 132페이지에 보면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나왔죠? 딱 요 제목을 보는 순간 무슨 중개계약을 딱 떠올려야 된다? 아니지. 전속중개계약. 조금 전에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7일 이내에 정보를 뭐 해야 된다?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 그 공개 수단이 뭐 또는 뭐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되어 있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거래정보망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 전속중개계약 제도를 같이 머릿속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의 및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에 한번 봐봐요. 거래정보망이란 누구 상호간에?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뭐라고 부른다? 거래정보망. 그 누구 전용 통신망이다? 개업 공인중개사 전용 통신망이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야. 여러 번 장난쳤는데 잘 봐봐요. 그 제가 진하게 해놓은 게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이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요 사이에 글자를 자꾸 집어넣어가 수험생들이 틀리게 만들어.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알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상호 간에 그러니까 말이 부드럽나 안 부드럽나? 부드럽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의뢰인은 이 거래 정보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읽다가 보면 문장이 아주 매끄럽게 뭐다 싹 이렇게 돼버려. 알겠어요? 그리고 하도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 가면서 강의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 말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실수를 많이 연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끊어온 기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정보, 중개에 관한 정보 옆에 관로에가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법조문에 그런 말이 없는데 이전 정보와 취득 정보, 즉 공급 정보와 무슨 정보? 수요 정보를 의미한다. 해놨다. 자, 설명 듣습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다. 이 말이에요. 정보망. 컴퓨터 정보통신망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누가 가입 이용하고 있다? 수많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가입 이용하고 있다. 그럼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객은 또 의뢰인 아닙니까? 그렇죠? 의뢰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는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있느냐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이 있겠지. 의뢰받은 그 정보가 여 공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의뢰인이 매도 중개 의뢰인이라고 쳐봐. 그러면 매도 정보가 여 공개가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이 의뢰인이 만약에 매수 의뢰인이라고 쳐봐. 그러면 매수 정보가 뭐다? 여기 등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러면 이 매도 정보, 매수 정보까지만은 임대 의뢰, 임차 의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전 정보고 한쪽은 뭐다? 취득 정보인 거야. 이전 정보와 취득 정보인 거야. 그럼 이걸 시장용으로 바꿔봐봐.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에 수요 공급 원리 공부하지. 그러면 이전은 뭐고? 공급 정보야. 맞죠? 취득은 뭐고? 수요 정보다 이 말이지. 결국 이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무슨 정보와 무슨 정보가 만나는 곳이다. 수요 공급 정보가 만나는 곳이야. 그럼 수요 공급 정보가 만나는 곳을 두 글자로 뭐라 하노? 시장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밑에 양갈로 2번에 보면 정보망의 기능에가 1번이 무슨 형성 기능? 시장 형성 기능. 뭐 외우는 거 아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시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원리하는 가격 결정 이론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2번이 뭐고? 가격 조정 기능도 도모할 수 있나 없나? 있는 거지 뭐. 알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게 한번 고민해 봤어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격 정책이 다 실패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룻밤 자고 났더니 5천만씩 올라보고 1억씩 올라보고 이런 거잖아요. 정부의 정책이 먹혀 들어간다 안 먹혀 들어간다? 안 먹혀 들어간다 이 말이지. 가격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가 100% 한 건도 안 빠지고 다 어디를 통해서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알겠어요? 가격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이야기? 우리가 이 부동산 가격 정책들이 잘 안 먹혀 들어간 건 부동산 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학교에 불안전 시장이다, 뭐 추상적 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 특성 때문에 가격 정책이 잘대로 안 먹혀 들어가는 거라. 알겠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시장 같으면 뭐다? 가격 정책이 먹혀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 나간다 하잖아. 시장 조사. 그렇죠.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영업부 이런 데 보면 시장 조사 나간다 하잖아. 시장에 가면 뭐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시장에 가면 이런 정보들이 있다. 그래서 3번 봐봐요. 부동산 뭐? 정보 공급 기능 하잖아. 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이전 정보와 취득 정보가 서로 만나잖아. 근데 이 이전 정보와 취득 정보를 누가 제공한 기고? 누가 제공했노?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사 하지 말고 개업 공인중개사.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끼리 무슨 중개가 가능해진다?
공동중개가 가능해. 그러면 이 거래정보망이라는 게 바로 공동중개의 하나의 수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4번이 공동중개 수단적 기능한다. 무슨 소리가 있죠? 그러면 5번은 무슨 기능? 중개법의 조직화 기능, 그러니까 뭐 공동체 형성 기능 한다. 이거 쉬워. 이 조선 사람들은 하여튼 뭡니까? 몇 번 만나기만 만나면 우리끼리 뭐다? 개 만들어보자 한다고. 무슨 이야기지? 공동중개가 이렇게 정보망을 통해서 활성화되다 보면은, 알았어요? 공동중개에 참여했던 개업공인중개사끼리 뭐다? 우리끼리 따로 개 만들어보자, 조직 만들어보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는 나름대로 기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공동체 형성 기능, 조직화 기능이야.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심합니다.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왕따 현상이 생겨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칠곡 바닥에도 보면은, 알았어요? 강공에 건가? 뭐, 개업공인중개사들끼리 모임이 있어. 알았어요? 따로이, 이렇게. 그건 따로인데, 이 강공회 같은 데도 어떻게 뭐 왕따를 시키는지 난 모르겠는데, 수도권에는 그런 게 심했는 모양이에요, 한때. 예를 들면, 강공회 가는 좀 그렇고, 하여튼 여기 다른 모임이 딱 있는데, 알았어요? 신규로 사무소 개설 등록회가 창업하는 개업공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에 가입하려고 하면 회비 2천만 원이라 3천만 원이라 이런 식이다, 말이에요. 알았어요? 심한 거야. 알겠어요? 그럼 그 회에 가입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안 해도 돼? 안 하면 그럼 무슨 중개 안 할게? 공동중개 안 할게? 알겠어요? 그럼 니 혼자 잘 해봐라. 되는가?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왕따 현상이거든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 수도권에 그게 심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 심해가지고 수도권에 그 심한 현상이 일어나는 바람에 요 조문이 신설돼 버렸어요. 몇 페이지로 가보느냐 하면은, 어디가 194페이지. 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있죠? 그러니까 194페이지 보면 11가지가 그랬잖아? 11가지가 상대적 등록 사유인데 원래는 10번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5, 6년 전에 11번이 신설된 거야. 11번. 11번 한번 읽어볼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법 27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28조에 따른 과징금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몇 회 이상 받으면 2회 이상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왕따 현상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단 말이지. 그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가 시정조치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니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도 중개업을 계속하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과징금 부과처분 받으면 돈 내뿜으면 그만이고 시정조치 받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신용만 해쁘면 되고 중개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왕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최근 2년 이내에 이렇게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라면은 아예 뭐를 취소시켜가? 등록을 취소시켜가지고 중개업을 하게 만든다,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규정을 신설하게 돼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방보다는 수도권, 경기도 일대가 상당히 심했어요, 한때. 알겠어요? 자, 다시 앞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133페이지에 이제 2번 거래정보 사업자라는 용어가 나와요. 사업자 지정.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요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 교환하는 체계잖아. 그렇죠? 근데 그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부른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그런다?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하는데 그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양갈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줄에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망이 많다. A 정보망, B 정보망, C 정보망. 그러면 사업자도 여러 명이다, 여러 명 아니다? 여러 명이다. 알겠어요?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사업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할 수 있는 거다? 지정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장관한테 지정 안 받고도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자는 지정받았다 안 받았다? 지정받았고 이 사업자는 지정 안 받은 사업자일 수 있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지정받는 게 좋다, 지정 안 받는 게 좋다. 지금 공부했는 상황만 놓고 보면은 아시죠? 봐봐. 지정 안 받고도 사업할 수 있나 없나? 있잖아. 그럼 지정 뭘로 받아? 그렇잖아.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요걸 어디에 연결시켜가 공부를 하는 게 좋으냐면은 저 앞에서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없어요. 자,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기득권 인정받아가 중개하시는 분 있죠? 그분은 업무 지역에 제한이 있나 없나? 있죠. 사무소가 대구시 북구에 있으면 대구 광역시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 있어. 알겠어요? 근데 예외가 딱 있었잖아. 다만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망을 가입 이용하여 거래 정보망을 가입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그 자기가 가입 이용하는 그 당해 정보망, 가입 이용하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라면 소재지가 어디든 관계없이 중개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정보망을 가입 이용하고 있어. 이 정보망을 가입 이용 안 해.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고? 지정 안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이죠. 이러면 업무 지역이 확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이 확대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정보망이라는 것은 누가?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라야 소재지에 관계없이 중개할 수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여기 가입 이용하는 게 낫겠나? 요 가입 이용하는 게 요쪽이 낫지. 알겠어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도 지정받는 게 낫나? 안 받는 게 낫나?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가입 이용료가 있으니까네. 지정받는 게 낫지. 알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의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숫자가 많다 적다. 적으니까 별 도움은 안 되는 거지.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을 공부했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공개 수단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지. 그렇죠? 그 공개 수단이 되는 정보망, 그 정보망도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이라야 돼. 알았어요? 지정 안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 있잖아. 여기다가 공개를 하잖아. 하면 공개 의무 이행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 받는 게 좋나, 안 받는 게 좋나? 받는 게 좋지. 그런데 그것도 별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전속중개계약 체결 사례가 많다, 많다? 안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게 맞다, 맞다? 맞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벌써 35년인가 이 세월이 흘러왔잖아요. 이 자격제도의 역사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지? 옛날에는 전부 다 사기꾼 취급을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사기꾼 취급하는 측면이 조금 있긴 있어도 뭐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거지. 알겠습니까? 중개사 제도가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에 그럼 지정받는 게 좋다라는 거지. 일단은 그러면 지정받으려고 하면 요건을 갖춘다, 안 갖춘다?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넘기뿐 읽어보다 안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그걸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부가통신사업자 동그라미 딱 칩니다. 일단은 지정받으려고 하면 무슨 사업자부터 돼야 된다? 부가통신사업자부터 돼야 된다라는 게. 그 부가통신사업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는 거에 관계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가통신사업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그냥 드러나요. 물어보진 않습니다. 하도 부가통신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막 익히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러는데. 반대말이 기간통신사업이에요. 기간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그러지. 그럼 여러분들 KT 한국통신 있죠? 그럼 부가통신사업자다, 기간통신사업자다. 기간통신사업자다. 이리 생각하면 돼. 전국 산꼭대기에 그래서 통신탑 이런 거 있죠. 설비 이런 거 설치하는 사업자면 다 무슨 사업자다? 기간통신사업자다. 그럼 부가통신사업자는 뭐냐? 그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해놓은 통신 설비를 활용해가 전화번호를 하나를 빌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전화번호 하나 빌린 거에다가 부가 정보를 실어가 팔아먹는 사업자야. 그게 딱 요 생각하면 돼. 700국 전화 사업자들. 오늘의 운세 3번 누르세요. 이래가지고 돈 뜯어먹는 사람이잖아. 그런 게 바로 무슨 사업자다? 부가통신 사업자다. 이렇게 보면 돼. 일단 부가통신 사업자부터 돼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뭐다? 1, 2, 3, 4 네모 박스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위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 누구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더라도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느냐? 겸업제한을 받음으로 그걸 동그라미 딱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 시간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이외에 겸업을 할 수 있긴 있는데 몇 가지만? 6가지만 할 수 있잖아. 그렇죠? 6가지. 그 6가지에 이 거래정보망 사업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가 없는 거라. 알겠어요? 겸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하고, 알겠어요? 이 4가지 요건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겸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법인은 안 돼. 알겠어요? 근데 법인의 겸업이 몇 가지고 가는데 6가지 하면서 티 나와야 되는데 안 티 나오는 건 또 뭐다? 여실없이 집에 가서는 책을 들다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읽어드리면 기억납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기억나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내지 경영정보의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그 다음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용역의 알선 업무. 그러니까 이사업체나 도배업체 이런 걸 소개하는 등 용역의 알선 업무를 겸업할 수 있고, 그 다음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더 나아가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죠. 그래서 저도 이걸 뭐 외웠겠지, 안 외웠겠나. 근데 억지로 외우려고 노력한 적은 없는데, 알았어요. 지금 순서대로 이야기했어요. 하도 23년 동안 강의를 하니까 그냥 뭐 생각나. 알았어요. 그냥 반복하다 보면 자꾸 외워집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한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다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지정요건 1번 봐봐요. 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 신청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아까? 개업공인중개사들이잖아.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몇 명 이상이라 해야 된다? 500명 이상이고, 그 500명 이상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얼마?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하는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몇 명 이상? 500명 이상이라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인 가는 거 봐봐. 대구광역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몇 명 이상? 30인 이상 가입하고, 경상북도에서 또 뭐다? 30인 이상의 개업공인 가입 이용하고, 그럼 합치면 60명이죠? 60명이죠? 나머지는 뭐다? 합체가 500명 맞추면 된다라는 소리야. 적어도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 가입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지금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된 긴데, 알겠어요? 그 일본하고는 좀 달라요. 이 요건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거래 정보 사업자가 운영하는 이 정보망이 지정받는 정보망은, 알겠어요? 우리나라 전국망으로 보기에는 좀 뭐다? 부적합하잖아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만 가입하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 단일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세요?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직접 뭐다? 돈을 들여가지고 전국적인 뭐다? 거래 정보망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해놨다? 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몇 개 뿌이다? 한 개 뿌이다라는 거야. 그렇지? 일종의 공사 형태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근데 우리나라는 뭐다? 완전히 민간이 뭐다? 요 요건만 갖추면 따로따로 뭐다? 조그마한 지역망 형태로 거래 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있어. 알겠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는 알지? 그 가입 이용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알겠지? 그 다음에 2번에 정보 처리 기사 몇 명 이상, 1인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지. 데이터베이스 처리 기술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기사에다가 제가 줄 거 놨잖아. 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예상 문제집 같은 거 보면 막 이 기사 부분 갖고 장난치는 문제가 있다고. 옛날에 기출될 때 이게 아마 8회인가 9회 때인가 그래서요. 정보 처리 기능사 1인 이상을 확보할 것. O다 X다. X. 그래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 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출제된 게 있어서 그냥 그 줄만 꺼놨지. 그러니까 기사에다가 능자를 집어넣을 생각을 왜 했겠노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출 문제를 쭉 분석해 보다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문제를 잘 만들어요. 근데 꼭 보면 뭐다? 간혹 가다가 한두 개 지문식이 뭐다? 이상하게 막 만들어진다고. 그 다음 3번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이 확보돼야 될 거고 4번에 누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뭐 확보할 것 이렇습니다. 이 컴퓨터 설비를 가입 이용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보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부가통신 사업자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지정 신청 서류는 결국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겠죠. 그래서 1번에 법인 등기부 등본은 낼 필요 있다 없다 지금은 내지 않아도 돼요. 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국토교통부에서 스스로 확인한다는다? 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봐봐.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증사본? 등록증 사본에 놨죠. 옛날 법은 인감증명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아십니까? 그걸 알면은 이거는 봐봐요. 지금 500명 이상이 가입이용 신청을 해야 되니까 가입이용 신청서는 500장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건 맞겠지. 그런데 그 인감증명서가 옛날에는 첨부돼 들어갔어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 가입이용 신청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일이 다 확인하나 뭐하나? 뭐 하잖아. 그러면 가입이용 신청서에 무슨 증명서가 붙으면 인감증명서가 붙으면 가입이용 신청서가 진짜다 진짜이다? 진짜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옛날 법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는데 굳이 뭐 개업공인중개사의 가입이용 신청서인데 인감증명서도 괜찮지만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증이 있으니까? 등록증이 있으니까 굳이 뭐 인감증명서 낼 필요 뭐 있느냐? 등록증 사본으로 하자. 규제를 완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 생각합니다. 뭐 원본 서류에 뭐 진위 여부 증명 용도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증명 용도. 그렇죠. 그러면 원본에 도장을 찍어놨다 안 찍어놨다? 찍어놨다. 그러면 거기에 인감 증명이 첨부됐잖아. 그러면 원본에 찍혀 있는 도장하고 인감 도장하고 일치 불일치? 일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본의 진위 여부를 굳이 꼭 증명 안 해도 될 것 같은 원본이면 인감 증명 첨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매매계약서 작성한다 하잖아.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 매매계약서가 원본 서류다. 그럼 그 진위 여부를 증명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야. 그 원본 서류가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중요해. 그러니까 진위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뭐다? 인감 증명 같이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지? 그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져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4번, 중개사 자격증 4번, 컴퓨터 역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번에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죠? 그러니까 이 제출 서류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꾸 읽어주라고.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있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다음 양갈로 4번에 지정신청 받은 때는 지정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내에 지정요건에 적합하다 있는다면은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지정서를 교부한다. 며칠 이내 교부한다? 30일 내에 교부한다. 근데 그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이거 지금 3번째 나옵니다. 저 앞에서 자격증 교부대장이 있었고 중간에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 있었고 지금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우리 법에는 대장이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대. 대장 나올 때마다 이 문장이 똑같이 있어. 내용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은 이런 규정도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지나가야 된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치워도 됩니다. 전혀 안 해도 됩니다. 1번부터. 이제 대장에 기재할 사항은 뭐다? 이런 걸 기재한다라는 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에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거 줄 거고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지정 신청한 날부터 3월이 아닙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뭐를 정한다? 그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이런 건 몰라도 돼. 관로안에부터 줄 거예요. 운영 규정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이고 줄 겁니다. 그럼 운영 규정이라 하는 단어만 인식하면 돼요. 근데 이 운영 규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거래 정보망의 운영 규정이잖아. 이 컴퓨터 정보통신망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 어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가 이용하려고 하면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하면 싹 올라가는 거 있나 없나? 있지? 그게 바로 무슨 규정이다? 운영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 운영 규정을 지정권자인 장관한테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변경 동그라미 치면 되고, 알겠어요? 그 위반 시 제재는 나중에 마지막에 외워도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또 지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운영 규정에 정할 사항들 애가 안 외워도 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애가 누구의 의무다?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라. 자, 이 밑에 4줄을 읽기 전에 관로안에 장글씨를 한번 읽고 읽으면 쉬워요. 거래정보망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읽어봅시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공개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받은 중개대상의 정보의 하나의 일을 정보에 공개하여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극히 당연한 의무잖아요. 알겠어요? 이 수많은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는? 사업자는. 알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정보를 공개했는 내용이잖아. 그걸 왜곡시키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를 진하게 놨잖아. 그 글자 자리에 중개 의뢰인으로부터로 바꿔가 읽어도 또 이 매끄럽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의 정보의 하나예요.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하고 의뢰인하고는 관계가 있나 없나? 없어. 알겠어요? 그 글을 읽을 때 집중 안 하면 싹 속아 넘어가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는 누구의 의무? 가입 이용자의 의무. 가입 이용자는 누굽니까? 개업공인중개사지. 마찬가지 관로안의 장글씨 똑같잖아. 시장정보 왜곡 방지를 위한 가입 이용자의 의무입니다. 제일 앞에 주어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데 있죠? 정보망의 중개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하죠. 당의 중개된 정보의 뭐가 완성된 때는?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없이 이를 당에 누구에게 통보해야 된다?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그걸 동그라미 딱 쳐요. 요 거래정보사업자에게를 또 중개의뢰인에게 하면 또 매끄럽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한테 통보하는 거다?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거다. 왜 통보한다? 자, 또 제가 지적합니다. 이 과목에서 공부하다가 이런 식의 문장이 자주 나와요. 누구누구는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식이잖아. 이런 문장이 나올 때마다 왜 통보하지? 모르니까. 그럼 알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보라겠잖아. 모르니까 통보하는 거야. 모르니까. 거래정보사업자가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알았어요. 누가 잘 알아요, 그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잘 알지. 그렇죠.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정보망을 가입 이용하고 있는데 자기가 매도 정보를 공개한 이 매물이 거래가 이루어졌어. 그럼 더 이상 매물 정보가 아니잖아. 그럼 데이터베이스 처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알려줘가?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알려줘가. 거래정보 사업자가 아까 정보 처리 기사 인력 있잖아. 그 사람한테 지시해가 정보 수정해라.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알 필요가 있지, 당연하요. 자, 그러면 됐죠. 이 규정은 중개계약의 유형과는 관계없이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정보를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적용된다.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그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정보 공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은 정보 공개 의무가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근데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자신이 가입 이용하는 그 정보망에 공개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어요. 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 뿐이지. 해도 돼. 그럼 공개 만약에 했다라면은 이 의무를 똑같이 준수해야 된다, 된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이 돼봐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그 정보를 공개한다, 안 한다? 공개한다, 안 한다? 자, 제가 공개라는 것은 누구한테 공개한다 그랬어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공개한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일반 중개를 받은 정보를 내 혼자 중개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닌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왜 정보를 공개해? 공개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지. 응? 자, 공동중개를 하려면은 하려면은 정보 공유가 일어나야 돼. 알겠어요? 공유가 있는데 그 정보 공유의 범위가 알겠어요? 의뢰인에 관한 인적 정보가 공개가 돼버리면 손타게 되거든. 알겠어요? 그럼 손타더라도 관계없는 중개계약이라야 정보 공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 관계를 맺었다면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약금으로 보수의 보장을 받나 안 받나? 받잖아. 알겠어요? 그 정보 공개가 돼도 손타더라도 별 문제는 안 터져. 근데 일반 중개계약 관계를 맺어버리면 보수의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인데 그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정보를 알려줘버리면 다른 개업공인에서 손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공동중개는 그냥 그 사람한테 물건 뺏겨버리는 거야 결국.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정보 공개를 하게 되면은 결국 다른 개업공인의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전속개업공인중개사한테 연락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한테 연락 가버리면 고객은 그건 저 전속 중개를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합의를 안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래정보망 제도가 활성화되려면은 정보 공개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럼 정보 공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정보망이 활성화되는 거잖아. 그러려면은 무슨 중개계약이 활성화돼야 된다? 전속 중개계약이 활성화돼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전속 중개계약은 아주 밀접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제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이 거래 정보망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뭐고? 우리나라의 전속 중개계약 체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일반 중개계약이 관행화되다 보니까 정보 공개 사례가 별로 없다. 그래서 거래 정보망이 활성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 지금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 중개계약 관계를 가급적 전속 중개계약 관계를 정착시키고자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그거는 결국 계약자의 원칙 때문에 알겠어요. 고객들이 전속 중개계약을 선호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는 거라 이게 알겠어요. 그럼 자 그러면 이제 다 돼버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를 하고 다음 시간에 그 확인 설명 제도로 들어가는데 137페이지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요걸 잠시 점검하고 들어갈게요. 그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계약 중개계약은 이론적 설명이 좀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중개계약의 개념이 어떻고 법적 성격이 어떻고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 것들 조금 점검하고 확인 설명 의무로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민법의 계약 총론 파트를 좀 공부하고 오면은 쉬워요. 근데 그 공부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요걸
민법이 좀 안 됐다 하더라도 중개계약에 관한 뭐다 일반 이론적 설명 한 2, 30분 정도 하고 확인 설명 제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세요. 수고했습니다. 마칩시다.